자, 이거 가져가. 예정 생각해서 주는 팁이야. 가서 애들 고기나 좀 사 먹여. 이런 데서 서빙해서 언제 돈 벌겠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구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불행해진 모습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 소리를 듣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물보다 더 지독한 우월감으로 가득 찬 남자죠. 이름은 박진호. 오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사파리 구경을 떠나려 합니다. 그 구경거리의 대상은 5년 전 그가 지긋지긋한 가난 냄새가 난다며 내쫓았던 전처 윤희 씨입니다. 진호 씨의 옆자리에는 화려한 명품 백을 든 젊은 애인 미나가 앉아 있습니다. 진호 씨는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손등 위로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를 힐끗 봅니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죠. 미나야, 오늘 점심은 좀 특별한 곳으로 예약했어. 맛도 맛인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하나 있거든. 재미있는 구경? 오빠, 설마 또 비싼 보석이라도 사주려는 거야? 보석보다 더 짜릿한 거지.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여자 있잖아.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 그 여자가 지금 경기도 근처 식당에서 남들 먹다 남은 그릇이나 치우고 있다는구나.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추락을 발판 삼아 자신의 성공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천박한 욕망만 가득하죠. 사실 진호 씨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젊은 시절 밤낮 없이 부업을 하며 뒷바라지했던 윤희 씨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올챙이 적생각 못한다고 했던가요? 돈 좀 만지게 되자마자 그는 조강지처를 낡은 구두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차 안의 대화는 점점 더 독해집니다. 미나는 진호의 비위를 맞추며 깔깔거립니다. 어머, 정말? 서빙이라니. 그럼 우리가 가서 팁이라도 좀 듬뿍 줘야겠네? 오빠 전처였다니까. 특별히 서비스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바들바들 떨 꼴을 생각하니까 벌써 소화가 다 되는 기분이네. 이혼할 때 그렇게 당당하더니 결국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고 있었다니. 역시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거야. 진호 씨는 주머니에서 신권 몇 장을 꺼내 조수석 수납함에 던져둡니다. 윤희 씨의 자존감을 짓밟기 위해 준비한 비겁한 복수의 수단입니다. 그는 윤희 씨가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며 자신을 우러러보는 상상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면 용돈이나 좀 쥐어줄까 하는 고약한 심보도 부려봅니다. 얼마 후 차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웅장한 기와지붕의 한정식집 앞에 멈춰섭니다. 식당 이름은 윤슬. 햇빛이 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이죠. 입구부터 주차된 차들이 가득합니다. 번호판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명차들이 즐비하네요. 여기 제법 규모가 큰데? 이런 데서 서빙을 한다고? 윤희 그 여자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지? 오빠 요즘은 식당 알바도 얼굴 보고 뽑나 봐.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있겠지. 얼른 들어가자. 나 배고파. 진호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재킷에 먼지 하나 없는지 확인하고 구두코에 광이 나는지 살핍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듯한 비장한 걸음걸이입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설 때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시하며 들어선 이 식당에 정갈한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누구의 손끝에서 완성되었는지를 말이죠. 식당 안으로 들어선 진호 씨. 시선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님들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앞치마 입은 여자들을 훑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구석 테이블에서 빈 그릇을 치우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그토록 비웃고 싶어 했던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뒷모습 말입니다. 찾았다. 진호 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그 여자를 향해 손가락을 튕깁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말이죠. 과연 그는 오늘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던 그 참담한 눈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는 가장 처절한 추락. 그 서막이 지금 막 올랐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의 눈이 먼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마련이죠. 진호 씨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구석진 테이블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여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네, 진호 씨가 그토록 비웃고 싶어 했던 전처 윤희 씨가 맞습니다. 수수한 면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진호 씨는 그 모습이 마치 패배자의 낙인이라도 되는 양쾌제를 부릅니다. 진호 씨는 일부러 보폭을 크게 해서 윤희 씨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직원을 부르죠. 여기요. 여기 주문 좀 받지? 구석에 있는 아줌마, 이쪽으로 좀 와봐요. 윤희 씨가 고개를 들어 진호 씨 쪽을 바라봅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진호 씨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길 기대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망치길 바랐죠. 하지만 웬걸요. 윤희 씨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녀는 평온한 걸음걸이로 진호 씨의 테이블 앞에 다가와 섭니다. 어서 오세요. 윤슬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어머, 정말 오빠가 말한 그분 맞네. 옷차림이 생각보다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픈데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코스로 2개 줘요. 아, 물은 에비앙 같은 거 없나? 미나의 무례한 말에도 윤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숙련된 솜씨로 메뉴판을 펼쳐 보일 뿐이죠. 진호 씨는 그런 윤희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비참해 보여야 할 여자가 너무나 당당하니까요. 그는 일부러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윤희야, 너 살기 팍팍하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이혼할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으면 좀 번듯하게 살지. 이게 뭐냐? 남들 먹다 남은 찌꺼기 치우는 신세라니.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진호 씨의 독설이 식당 공기를 날카롭게 가릅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지만 그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깁니다. 자신이 이만큼 우위에 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윤희 씨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주문하신 메뉴는 윤슬 정찬 2분 맞으시죠?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희 씨가 돌아서려 하자 진호 씨는 급히 그녀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아까 준비했던 신권 5만 원짜리 석장을 꺼내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 예정 생각해서 주는 팁이야. 가서 애들 고기나 좀 사 먹여. 이런 데서 서빙해서 언제 돈 벌겠어? 비릿한 동정. 그것은 칼날보다 더 깊게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곤 합니다. 미나는 옆에서 오빠 역시 통이 커 라며 손뼉을 칩니다.
식당 직원들이 하나둘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 매니저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오려 하지만 윤희 씨가 살짝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윤희 씨는 앞치마 주머니에 꽂힌 돈을 천천히 꺼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우아하게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그 돈을 진호 씨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손님, 저희 식당은 원칙적으로 팁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죠.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시는 동안은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지 않게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들어? 내가 여기서 밥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이야. 사장 나와보라고 해. 어디 서빙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훈계질이야? 진호 씨의 고함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미나는 당황해서 진호의 팔을 붙잡고 주변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진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사장이 나와서 이 여자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깊숙한 곳 대표이사라고 적힌 묵직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노신사가 걸어 나옵니다. 진호 씨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이 지역 최대 자산가이자 정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진호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아, 정 회장님이 이 식당 주인이었구나. 잘됐다. 이참에 저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지. 그는 정 회장을 향해 아는 척을 하며 다가가려 입을 뗍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진호 씨 앞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은 너무나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윤희 씨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대표 밖에 무슨 소란인가? 혹시 무례한 손님이 우리 윤슬의 품격을 어지럽히고 있는 건가? 이 대표? 진호 씨의 귀를 의심케 하는 단어가 식당 홀에 울려 퍼집니다. 진호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옆에 있던 미나의 입도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죠. 서빙 알바인 줄 알았던 전철을 향해 지역 최고의 거물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호 씨가 마주하게 될 다음 반전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친 덫에 스스로 발이 걸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정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 대표라는 세 글자, 그 짧은 단어가 진호 씨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죠. 진호 씨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그 가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진호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정 회장에게 다가가려 하죠. 하지만 정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진호 씨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아, 회장님,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 포럼에서 인사드렸던 박진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대표라니요? 이 여자가 아니, 제 전처가 여기 대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맞아요, 회장님. 이 여자 아까 저 구석에서 테이블 닦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흔한 식당 아줌마인데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미나의 철없는 발언에 식당 안은 더욱 싸늘해집니다. 정 회장은 대답 대신 혀를 끌차며 윤희 씨를 바라봅니다. 마치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아는 사이였나라고 묻는 듯한 눈빛입니다. 윤희 씨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옆에 있던 매니저에게 건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습니다. 회장님, 귀한 걸음하셨는데 소란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윤희 씨의 말 한마디에 매니저와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진호 씨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식당 윤술은 윤희 씨가 이혼 후 밑바닥부터 일궈낸 그녀의 왕국이었습니다. 서빙을 하고 있었던 건 바쁜 점심시간에 일손이 부족해 잠시 도왔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진호 씨는 이 명백한 패배 앞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선택합니다. 웃기지 마. 내가 무슨 돈으로 이런 식당을 차려? 이혼할 때 내가 준 위자료 고작 몇 푼 안 됐잖아. 너 혹시 뒷배라도 있는 거야? 이 회장님하고 무슨 관계냐고. 천박함의 극치입니다. 진호 씨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전처의 성공을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전 남편이라더니 질이 너무 나쁘네. 성공한 여자를 시기하는 꼴이라니. 같은 말들이 화살처럼 진호 씨에게 꽂힙니다. 미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지역 최고의 실력자라는 사실에 겁이 난 거죠. 진호 씨는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질 듯 치켜듭니다. 말해봐. 이 식당 내 이름으로 된 거 맞아? 내 덕에 먹고 살던 여자가 어디서 감히 대표 흉내를 내. 당장 사과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진호 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윤희 씨의 입을 주목합니다. 윤희 씨는 뒤로 물러서지도 겁을 먹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진호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꽉 쥐어진 물컵을 조용히 빼서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타인의 노력을 깎아내려야만 당신이 대단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 고약한 버릇 말이에요. 윤희 씨의 단호한 일침에 진호 씨의 팔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윤희 씨는 테이블 위에 아까 진호 씨가 던져놓았던 5만 원권 석장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진호 씨의 양복 가슴 주머니에 아주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당신의 그 비루한 자존심 지키는 데 쓰시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비는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우리 식당은 품격 없는 손님의 돈은 받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품격 없는 손님. 그 한마디가 진호 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속은 썩은 내 진동하는 쓰레기와 다름없다는 선고였습니다. 정 회장은 매니저에게 눈짓을 합니다.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진호 씨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진호 씨는 구질구질하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지만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진호 씨 앞에 그의 수입차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차도 손목 위의 시계도 이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보며 혀를 찹니다. 그런데 그때 진호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재무 담당 이사에게서 온 긴급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는 진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갑자기 왜? 무슨 소리야? 당장 계좌 동결이라니. 설상가상입니다. 전처를 모욕하려 왔던 이 자리가 사실은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차가운 미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고개를 들어본 윤슬의 간판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이제 진호 씨에게는
타오르는 지옥 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진호 씨는 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힌 윤희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과응보의 칼날은 이제 겨우 진호 씨의 목 끝에 닿았을 뿐입니다. 내가 던진 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내 뒤통수를 치는 법이니까요. 식당에서 쫓겨난 진호 씨의 발등에는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무조사와 계좌 동결, 사업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신 거부 음뿐입니다. 진호 씨는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합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전처, 윤희 씨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살 수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벽처럼 그를 가로막습니다. 이윤희, 윤희야, 잠깐만 나와봐. 내가 잘못했어. 응? 아까 그건 다 장난이었어.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줘. 제발. 오빠 미쳤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그리고 회사가 망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가방이랑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고. 위기의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죠. 사랑인 줄 알았던 미나의 태도는 차갑게 돌변합니다. 진호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곁에 둔 사람들은 모두 돈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모여든 불나방들이었다는 것을요. 반면 자신이 발길질하며 내쫓았던 윤희 씨는 홀로 묵묵히 내실을 다져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식당 안. 윤희 씨는 흐트러진 앞머리를 정돈하고 손님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시는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만도 비굴함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만 있을 뿐이죠. 정 회장은 그런 윤희 씨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이 대표 고생 많았네. 저런 부류들은 매가 아니라 무관심이 약이지. 내가 조금 과하게 나선 건 아닌지 모르겠군. 아닙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제 과거를 완전히 털어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제 부유함이 아니라 제 삶의 태도였거든요. 윤희 씨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 식당을 차린 게 아닙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밤잠 줄여가며 레시피를 개발하고 시장 바닥을 누볐습니다. 정 회장은 우연히 들른 허름한 밥집에서 그녀의 정성과 실력을 발견했고 그녀의 가능성에 투자한 것이죠. 윤슬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과 자존심이 일궈낸 결실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식당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정 회장과 대등하게 앉아 차를 마시는 윤희 씨. 직원들이 진심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리더로서의 윤희 씨. 자신이 알던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행운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윤희 씨는 매니저가 가져온 5만 원권 석장을 잠시 내려다봅니다. 진호 씨가 모욕의 의미로 던졌던 그 돈. 그녀는 그 돈을 봉투에 넣어 매니저에게 다시 건넵니다. 이거 우리 식당 이름으로 기부하지 마세요. 박진호 씨 이름으로 근처 아동센터에 보내주세요. 그 사람 살면서 남 좋은 일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 하나는 남겨줘야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가련하게 여길 줄 아는 여유를 갖죠. 윤희 씨의 이 배려는 진호 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진호 씨의 눈에 휴대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박진호님 이름으로 15만 원이 희망아동센터에 기부되었습니다. 따뜻한 나눔 감사합니다. 진호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자책의 눈물입니다. 식당의 조명이 하나둘 밝혀지며 저녁 영업을 준비합니다. 윤희 씨는 다시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아까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모든 갈등은 봉합되었고 관계의 우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식당을 향해 걸어오는 2명의 대학생이 보입니다.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 윤희 씨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윤희 씨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부서진 잔해만 남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더 단단해진 땅과 맑게 깬 하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진호 씨가 휩쓸고 간 식당 윤슬에도 다시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떠들썩했던 소동은 한편의 소동극처럼 막을 내렸고 이제는 진짜 삶의 이야기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윤희 씨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장독대 사이를 거닙니다. 이 항아리들은 그녀가 홀로 서기를 시작하며 하나둘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죠. 그때 저 멀리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방학을 맞아 엄마를 도우러 온 아들 민수와 딸 지혜입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아니 그 사람 갔어? 입구에서 봤는데 넋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속상하지 않았어? 왜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그래? 그냥 내쫓지. 아니, 속상할 것도 없단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더구나. 덕분에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잘 걸어왔는지 확인하게 됐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오늘 인생에서 아주 큰 공부를 했을 거야. 윤희 씨의 미소는 맑습니다. 한때는 증오했고 한때는 원망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엔 복수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치유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듬직한 모습이 그녀에겐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같은 시각 진호 씨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수입차는 압류되었고 곁을 지키던 미나는 연락처까지 바꾼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책상 위엔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죠. 그는 아까 받은 기부 영수증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박진호, 너 진짜 못나게 살았구나. 고작 15만 원에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진호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봅니다. 성공을 쫓느라 양심을 팔고 쾌락을 쫓느라 가족을 버렸던 시간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린 건 촌스럽고 무능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던 유일한 빛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와 심장을 핥히고 지나가니까요. 윤희 씨는 정 회장이 남기고 간 찻잔을 정리합니다. 정 회장은 가기 전 그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 자네의 음식에선 사람 냄새가 나.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만드는 거지. 절대 변치 말게. 윤희 씨는 빈 테이블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누군가는 서빙하는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고 가는 공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곤 하죠.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존경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했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의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스스로를 떳떳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윤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전처가 아닙니다. 오롯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선 이윤이 그 자체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윤슬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곳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우아한 안주인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겠죠. 비바람을 견디고 핀 꽃이 더 향기롭듯이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훗날 가장 아름다운 반짝임이 되어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